안녕하세요. 종가마스터TV 홍스탁입니다. 1월 14일 종가 매매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에 제 영상을 좀 봐주신 분들 정말 고맙고 구독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만드는데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한 번씩 더 아직 안 누르시는 분들도 다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바로 이제 코스피 차트를 한번 잠깐 보고 들어갈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 하반기에 올라왔던 11월, 12월 이 상승 각도보다 올 초에 시작했던 이 상승 각도가 훨씬 더 가파르기 때문에 증시가 과열이 된 건 맞다. 이게 뭐 끝점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너무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쉬고 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 거는 맞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이 가격이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오던지 아니면은 이 이격도가 이평선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옆으로 전체적으로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대략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그 정도 예상이 된다. 캔들로만 봐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 한 2주 쉬었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 자리도 지금 최소 일주일 이상 2주는 쉬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말까지 뭐 다음 주나 뭐 다다음 주 초까지 초중반까지는 좀 조정 장세가 좀 이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뭐 지수는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투자 매매 동향을 잠깐 보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지금 외국인이 이제 방향 전환을 했죠. 좀 6천억 가량 매수를 하고 여전히 기관이 매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매물 그 물량이 줄어드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때가 좀 이렇게 끝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은 매수고 그렇다면은 오늘 기관을 좀 뭘 샀냐? 기관을 뭘 샀냐 보면은 자, 삼성전자를 사서 오늘 좀 방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여전히 좋아하고 100만원을 넘겼죠.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2차전지가 역시 대장주가 강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뭐 이제 신한주지 이런 게 있는데 지주사 뭐 이제 재평가 뭐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좀 올라주고 그 다음에 기아차, LG전자, 포스코 그래도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은 LG 디스플레이까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을 보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오늘 LG전자를 좋아하네요. 삼성전자 말고. 그래서 뭐 외국인은 삼성전자, 기관은 LG전자 이런 형식으로 그 다음에 SK, LG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면은 이제 대략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잡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조정의 끝이 어딜까 너무 이렇게 예단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맞춰가면서 조심스럽게 내가 갖고 있는 예수금 좀 조절을 하면서 물량 조절을 하면서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지수가 급등락이 없고 이렇게 옆으로 이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급하락한다고 하면은 내가 현금을 얼마만큼 유용을 할 수 있는가 그 정도 개인마다 그 계획과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어제 샀던 종목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하고 바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셀트리온은 제가 홀딩이라고 어저께 말씀을 좀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아차. 자, 기아차. 제가 그제죠. 어제, 그러니까는, 요때죠. 그러니까는, 화요일 날은 제가 현대차가 아니고 현대차 우를 사서 어제 수익을 냈고, 어제는 제가 또 현대차가 아니고 기아차를 샀죠. 기아차를 사서 오늘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팔고 조금 한 30% 정도 물량이 남았는데 내일 나머지 다 전량 매도해서 수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기아차 오늘 수익 내기 편했죠. 쭉쭉 이렇게 올라오고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대차가 무조건 좋습니다. 대장주기도 하고 하지만은
집중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종에 집중 타겟이 되고 있으니까는 조종 기간에는 뭐 현대차 우 아니면은 다른 쪽의 어떤 부분들이 좀 괜찮다 싶어서 매매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모비스죠. 현대모비스를 제가 그래도 따로 현대차는 안 들어가는 대신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이렇게 마이너스 3.6%로 해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캔들이 지금 그래도 이제 등락폭이 좀 작아지지 않았습니까? 요렇게 좀 이렇게 더 작아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기다리고, 자, 그리고 나서 몇 번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러한 캔들이 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일 그 다음에 뭐 월요일날 뭐 이런 식이죠. 밑에서 윗꼬리를 달아도 되고 윗꼬리를 달아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양봉 2개 정도가 좀 붙여주는 모습, 아니면 최소한 하나라도 봤을 때 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마 이제 반등 매매 타이밍에 신호가 되지 않을까. 현대모비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중 조절을 해서 비중을 좀 줄였죠. 그래서 갖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자, 그리고 SK죠. SK. 제가 종가 매매 영상 말고도 개별주 쪽으로 해서 쿠팡 관련주, 뭐 신규 종목 상장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올려드리는데 제가 그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가격 탄력성이 그게 좋아서 그냥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대형주 위주로 종가 매매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종목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SK도 오늘 그렇게 밀림 없이 꾸준하게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수익력이 굉장히 좋았죠. 안정적으로 어제 가격이 종가에 들어갔으니까는 3% 수익 냈습니다. 그리고 일부 물량 남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내일 31만원을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 그 정도만 보고 나서 물량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또 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기아차 매매에서 수익 내고 현대차 우 매매에서 수익 내고 SK에서 수익 내고 그리고 안 되면 그 기간 동안에 현대차나 아니면은 뭐 다른 대형주가 쉬고 있는 동안에 여기서 수익 내고 난 다음에 내일이나 모레쯤에 현대차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전략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그리고 마지막엔 쇼박스 제가 어저께 상따 들어간다고 해서 4,250원 정도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큰 수익은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구간이었죠. 큰 수익은 내지는 못했지만은 잘 먹었다. 그 얘기는 제가 아침에 이제 하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차피 마찬가지였죠. 하락으로 시작하는데 이러한 구간들 하락을 하는데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들, 그게 이제 시간이 1시간, 2시간 정도가 되죠. 매매하기가 조금 쉬웠다. 그리고 물량 안 나왔었다. 그래서 다시 추가해서 잡아 들어가서 뭐 이런 구간에서 어차피 돌파 못하니까 이 라인 돌파 못하니까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다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쇼박스도 쿠팡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올라가기도 했는데 일단은 나중에 뭐 이제 K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그쪽으로 또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당분간 보지 않을 것이다. 자리가 잘 잡힐 때까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퀀타 매트릭스하고 현대위아, 삼성전기 있는데 삼성전기도 굉장히 오늘 수익 잘 냈죠. 제가 개별적으로 어저께 말씀을 크게 안 드리긴 했지만은 삼성전기도 어제 종가에 사가지고 오늘도 3%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 최고는 5%까지 올랐는데 이러한 구간들 제가 말씀드렸던 21만원 여기를 넘어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지만은 내일 만약에 여기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대형주 치고 이렇게 5일선하고 이렇게 이격도가 떨어지고 21선보다는 더 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기는 좀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보는 거를 전략을 세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퀀타 맥트리스죠. 퀀타 맥트리스는 제가 어제 분명 이런 구간들 물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밑꼬리 달고 올라와 주면서 하락이 좀 점점 좀 주춤할 때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서 양봉 두 개가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윗꼬리 나오고 이 윗꼬리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계속 하락을 하면서 여기 다 물려있지 않습니까? 다 물려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러다가 상승을 하면은 매도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탈출하려는 사람들. 거기서 한 번 소화하고 두 번 소화하고. 그래서 어제 이 캔들 두 개를 보고 퀀타 맥트리스는 한번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갭상승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로 이렇게 해서 꼬리까지 달고 내려왔는데 이제는 요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좀 봐야 됩니다. 한번 시세를 냈기 때문에 고가가 지금 8.4%까지 나오고 물량은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밑꼬리가 없는 긴 음봉이 나와서 퀀타 맥트리스는 좀 다시 봐야 된다. 다시 이런 밑에를 다지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 쉽게 들어가시는 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제 했던 내용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그러면 상계 어떤 게 있냐. 사실 지금 조정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크게 매매해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자, 종근당 들어갔어요. 종근당. 자, 보십시오. 종근당이 이때죠. 작년 12월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고 난 다음에 고점을 이렇게 형성을 하죠. 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량 한번 소화하고 한 번 더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이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했지만은 한번 이 자리를 깨죠. 자리를 깨고 그 다음에 장대 음봉 그리고 나서 옆으로 붙이고 또 깨고 옆으로 붙이고 그 다음에 윗골이 이제 이런 시도는 괜찮지 않습니까? 사실 네, 종근당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자리 잡나 싶어가지고 위에 한번 물량 소화하고 또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윗골이 두 개 잘고 난 다음에 계속 하락을 하죠. 이렇게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뉴스를 내고 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안 없어져? 자, 이때는 돌파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돌파하는 줄 알았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거래량 많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1월 달에 이렇게 조정을 다 받고 나서 밑에 특별한 움직임이 없고 오늘 그냥 장중에 뉴스를 한번 내고 난 다음에 나파벨타 뭐 임상 신청 들어간다. 그 뉴스 하나로 이제 올렸습니다. 올린 거는 올린 거고 제가 좀 유의 있게 보는 거는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거래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번 기대를 줬던 여기서 이렇게 물량 한번 소화하고 난 다음에 왜냐면 여기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물량 한번 소화하고 올리려는 기대가 있었지만은 못 갔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한 번 더 소화하고 나서 내일은 뭐 이런 최소한 이런 거 하나 정도는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종근당 만약에 근데 좀 더 탄력이 붙는다고 하면은 연속으로 갈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내일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거래량이 뭐 요럴 때처럼 많이 붙지 않으면 그냥 다 매도하고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나인테크죠. 나인테크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고점 만들었던 그런 물량들이 고점에서 만들었던 그런 물량들이 5개월 정도 횡보를 한 겁니다. 횡보하고 나서 다시 올라왔는데 한 번 정도 윗꼬리 달고 소화했죠. 이 윗꼬리가 지금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길어서 여기서 마감을 하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 소화하고 난 다음에 종가상으로는
최상단에 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나인테크도 마찬가지로 내일 6,000원 정도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하락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한 이 정도 구간에서 볼 텐데, 일단은 지켜볼 겁니다. 급격하게 추가 매수는 하지는 않고.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급 하락이 나왔을 때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은 매수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 셀트리온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만큼 10%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등락을 타고 36만원, 5천원을 넘겼을 때 여기서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서 갖고 있는데 상승해서 가는 줄 알았으나 임상 결과 발표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죠. 어제부터 제가 일단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히 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간에서 문제도 있었고 장중 막판에 물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얘들이 역시 세력들이 공매도 애들이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도 지금 거의 이 정도 가격에서 마감을 했는데 내일 1차적으로는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하락이 더. 근데 1차적으로는 한 이 정도 가격이 되겠죠. 34만 2천원 정도. 34만 2천원 정도. 34만 2천원. 3천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를 한 번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차로 더 추가 매수를 했고요. 내일 만약에 이 구간에 한번 온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만약에 내일까지 한다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 그 이후에는 홀딩 하면서 지켜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본인 예수금이나 그런 거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홀딩에서 버티려고 하면은 이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빠르면은 1월 말에 신청 그 여부가 판단이 날 것 같고요. 늦어도 2월 초에 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2주를 버텨야 하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좀 더 밀어버린다고 하면, 시간이 밀어서 뭐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미수 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신용 쓰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럼 계좌가 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계좌 잘 판단하시고 그런 부분들 보증금 여부 잘 판단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버티기만 하면, 셀트리온은 버티기만 하면은 여태까지 실망을 시킨 적은 없었다. 그래서 단기 매매보다는 제가 매일매일 종가 영상으로 하루 이틀 수익 뭐 단기 매매를 많이 하지만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끌고 오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런 전략, 제약, 헬스케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고 뉴스를 한번 잠깐 보면은, 자, 이런 뉴스가 일단은 있어요. 뭐 저희가 이제 그러한 매매 전략은 매매 전략인 거고, 식약처 셀트리온 치료제 검증 돌입 17일 자문회의 한다. 자문단. 자, 안정성 관련해가지고 3중 전문가 검증단을 꾸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해서 뭐 추가 검진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바쁘신 분들이 이 셀트리온을 위해서 오늘이 14일인데 17일날 한다고 하니까 뭐 16, 17 뭐 이렇게 해서 주말에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주말에도. 그래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이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 굉장한 의지가 좀 있다. 정부에 대한 굉장한 의지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 끝나고 나서 최소 빠르면은 1월 말쯤에 이제 식약처에 대한 코멘트가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뭐 교수님들 30여억 안팎으로 구성을 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누가 뭐 하자고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하나 보더라도 어떤 시각으로 보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온 게 있죠. 자, 당국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3상 허가 전에 고령 고위험 환자에게 투약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야, 이게 만약에 먼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한마디로 진짜 위험한 사람한테 먼저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식약처한테 뭐 이제 협의를 받아서 하는데, 이거는 진짜 실시간 어떤 팩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제 의심을 할 수 없는,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나쁘다고 하면은 셀트리온에 기대를 거는 뭐 어떤 사람, 저도 포함해서 다 승복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연령, 고위험 환자들에게 셀트리온이 개발한 항체 치료가 우선 투약이 된다. 그래서 뭐 3상 조건부 허가 전에 이런 내용의 연구자 임상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저렇게 셀트리온을 미는 세력이 있고, 이렇게 셀트리온을 지금 지키려는 정부 의지가 있고, 양쪽이 지금 좀 팽배한데 하여간에 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임상 3 신청한다는 거죠. 이게 CTP41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셀트리온 종합공석 말씀드릴 때 셀트리온 17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셀트리온 17 휴미라 바이오시밀러고, 이 41 같은 경우는 프롤리아, 이게 골다공증 관련주인데 이것도 뭐 시장 규모가 뭐 3조 원 암쟁 기준으로 뭐 그렇게 기록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성장성, 셀트리온 2030 프로젝트의 일환인 거죠. 1년에 하나씩의 제품을 출시하겠다 라는 게 순조롭게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제가 저번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죠. 램시마 출시하고, 그 다음에 트록시마 출시하고, 허주마 출시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CTP17 올해 출격 준비하고 있고, 이런 문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40일까지 해서 나온다. 이렇게 연간 로드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그러한 제품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지금 바이오 시밀러들은 지금 셀트리온이 정말 잘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캐시카우를 하고 있는 램시마, 허주마, 트록시마, 램시마 SC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련점, 이게 자기 면역 질환 관련해가지고 CTP17도 허가 신청 준비를 해서 규격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그 다음에 43도 나왔죠. 스텔라라. 그 다음에 41. 순차적으로 다 그래도 이런 신약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매출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도 1조 8천억인데 셀트리온이 성장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믿고 가는 겁니다. 믿고. 예전 같았으면은 좀 이렇게 반신반의했을 텐데, 셀트리온은 그동안에 보여준 그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치료 목적 사용 승인 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대상 질병명을 코비드라고 치면은 이 코비드 관련해가지고 대상 질병 치료제가 등록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GC5131이라고 있는데 얘는 녹시점이다. 혈장 치료제.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는 신청한 그 병원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이게 아니라 CTP59죠. CTP59. 이 CTP59가 병원에서 이제 그 신청한 내용이 올라오면은 지금 2개의 병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아산병원하고 상계백병원. 나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산병원의 CTP59 중증 긴급 환자 대상입니다. 신청해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입니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까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고연령 고유형군에게 투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신청 병원을 해가지고 조만간 이러한 내용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때 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내일도 이렇게 뭐 이게 공매도 세력인지 어떤 세력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한 번 더 내려올 수 있다. 근데 그게 내일이면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주말에 안전성 검토 그 자문단 회의가 거치면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이 정도 주가를 밀면서 돈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매도 치면서 내려올 수는 없고, 이때야 12월 달에는 주주매물 폐쇄를 앞두고 그냥 던졌자가 바로 시장가로 바로 다시 사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사고 바로 살 거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일단 팔고 난 다음에 그 세금만 비껴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요번에는 요거 다시 이제 이렇게 내려치면서 일주일 안에 어떤 결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마무리하고요. 제가 영상 만드는데 항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